자, 두 번째 박찬욱 교수님께서 올라와 주시겠습니다. 불교학 박사이면서도 불교 상담 또는 수련 분야에 오랫동안 공부해 오시고 불교와 상담, 불교의 현실적인 적응에 대한 그러한 노력들을 많이 해오신 것이 이제 박찬욱 선생님의 현재 이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불교 상담에 대해서 얘기할 기회를 갖게 돼서 굉장히 반갑습니다. 제가 그동안 나름대로 공부하면서 제가 가졌던 정리했던 견해를 밝히고 저 나름대로 불교 상담 분야에서 한 경험을 소개함으로써 불교 상담의 어떤 그런 발전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자 오늘 이 초대에 응했습니다. 그런 학문적인 걸 떠나서라도 현대인들은 사실 많은 스트레스를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많이 스트레스 받으시죠? 이러한 어떤 그런 무한 경쟁 시대에 우리 현대인이 살고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는 어느 때보다도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스트레스라는 것이 일하는 데서 올 수도 있고 또는 그 관계 속에서도 많이 오는 것 같아요. 불교 상담이라는 것은 간단합니다. 정의는. 제가 볼 때는 불교에 입각한 상담입니다. 지금 상담이라는 것이 카운셀링이라고 해가지고 서양에서 한 것은 뭐 100년 내지는 100수십 년 됩니다만은 한자로 하면 더 정확한, 더 좋은 것 같아요. 서로 상자에 말씀 담자 아닙니까? 서로가 언어 행위로서 도움을 주고받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사실 뭐 이 역사는 인류의 역사와 같다고 볼 수도 있겠죠. 상담의 역사는. 그러다 보니까 이 상담의 이론적 근거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서양에서는 뭐 프로이드라든가 행동주의라든가 인본주의라든가 등등 그 이후에도 뭐 수많은 이론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상담하는 거죠. 왜 하죠? 이고등락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불교도 처음부터 이고등락의 어떤 그런 관점이기 때문에 그냥 불교에 입각한 어떤 상담을 하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불교 상담의 목표라 했을 때 저는 이고등락했을 때 락이 두 가지의 락이 있다. 하나는 세간적인 락이고 하나는 출세간적인 락이다. 다시 말해서 세간적 행복과 출세간적 행복이 있다는 거죠. 근데 부처님 당시에도 제 짐작에는 수많은 제가자들이 삶의 어떤 그런 과제들을 가지고 부처님을 찾아가서 상담했을 겁니다. 그리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적절한 어떤 상담을 하셨고 도움을 주셨겠죠. 그런데 니카야에는 사실 그러한 그 제가자들에 관련된 부분은 상당히 적죠. 뭐 퍼센팅이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대충 제가 볼 때는 많아야 뭐 5% 이내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을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본문을 들은 사람이 제가자 입장에서는 그걸 듣고 가서 집에 가서 해결하고 이럴 때 바빴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 당시에는 뭐 기록의 문화가 없었기 때문에 전부 다 암송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제가자가 자기가 들은 가르침을 암송하기까지는 마음을 덜 내지 않았을까. 그러다 보니까 주로 이제 출가 스님들께서 암송을 하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출세간적인 행복에 관한 가르침들이 많았겠죠. 저는 그렇게 짐작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니카야나 아함경에는 출세간적인 가르침이 많습니다만은 부처님께서 분명한 것은 출세간적인 행복이 세간적인 행복보다 수승하다라고 말씀하셨던 건 분명하지만 세간적 행복을 무시한 적이 전혀 없습니다. 세간적 행복을 추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특히 제가자 입장에서 그렇게 이제 불교 상담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불교 상담이 불교에 입각한 상담을 했을 때 그럼 그 이론적 근거는 이제 불교가 되겠죠. 근데 이 불교가 또 만만치 않잖아요. 초기 불교부터 뭐 아비달마 불교, 중간 불교, 유식 불교, 뭐 선불교, 티베트 불교 등등 많은데 어디에 초점을 맞출 것이냐 이것이 하나의 큰 또 논쟁거리 될 수 있고 화두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제 입장은 연구자가 소화할 수 있는 만큼 하면 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근거만 정확하게 제시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먼저 접했던 것이 대성불교고 나중에 초기 불교를 접했기 때문에 또 다시 마지막에는 또 가나선으로 돌아왔습니다만은 이것을 제 나름대로 이해하는 선에서 그런 근거를 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이라고 생각해서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은 초전 법륜경과 대반열반경에 가장 정확히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어떤 한 수행자가 수행을 통해서 어떤 깨달음을 얻고 제일 먼저 얘기하신 그 내용이 그분의 하고 싶은 내용이 많이 담겨 있을 것이고 45년 동안
수많은 설법과 교화 활동을 하시다가 마지막에 눈 감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 또 그분의 가르침의 엑기스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봤을 때 그 두 경의 핵심을 딱 요약해라 그러면 한마디만, 한 개만 딱 일러라 한다면 제가 볼 때는 사성제입니다. 고진멸도 사성제죠. 그 안에 그거를 저는 이제 그 근간으로 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고집 차원에서는 고의 인과인 것이고 멸도 차원에서는 그 고에서 벗어남의 인과를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떤 불교든 간에 제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어떤 그 괴로움과 괴로움의 인과 또는 괴로움의 벗어남에 대한 인과를 중심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 나름대로 이제 불교 상담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론을 할 때 고진멸도 그대로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불교 상담 입장에서 조금 바꾼다면은 인간관, 불교 상담에서 인간을 어떻게 보느냐, 또 인간이 겪고 있는 이런 괴로움들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인간관이 하나의 연구 범주가 되겠고요. 또 하나는 그러한 그 괴로움이 있다면은 그 원인은 뭘까 하는 병인론, 그리고 불교 상담에서 추구하는 게 뭐냐 하는 것이 또 행복관, 또는 거기에 갈 수 있는 그 방법들이 뭐냐 할 때 치유론 해서 이 네 가지 범주에서 저는 이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인간관을 살펴보면은 불교에서 보는 인간관과 관련된 연구들은 교학이랄까요? 교리들은 많겠습니다만은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 오온무화 내지는 오온의 어떤 그런 삼법인 또는 대승불교라서 오온개공이라든가 열애장 사상, 불성 사상, 자성, 일심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인간관 연구에 관련이 된다고 봅니다. 초기 불교는 굉장히 분석적으로 인간에 대해서 접근을 했고 대성불교로 올수록 굉장히 직관적인 접근을 하죠.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가 모든 게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 상담 장면에서 또는 프로그램 진행한다고 했을 때 상담자든 내담자든 또는 프로그램 촉진자든 프로그램 참가자든 간에 결국은 하나의 그 인간 대 인간으로 만나기 때문에 인간의 이해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초기 불교로 본다면은 오온과 오온이 만나는 것이고 중간 불교로 본다면은 공의 입장에서 공이 공을 만나는 것이고 불성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불성이 다른 불성을 만나는 그런 입장이 되겠죠. 저는 일단 그 상담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 할 때 좀 더 구체성이 주어져야 되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 분석적인 접근 방법을 많이 좋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온적인, 오온무화적인 또는 오온개공적인 입장에서 접근을 하는데요. 오온이라는 것은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인간이 어떤 그런 그 불변의 실체가 없다. 모든 것이 실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거기에 실체가 있는 걸로 착각을 하고 그게 집착하기 때문에 우리가 괴로움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이러한 취지에 의해서 오온을 설하신 걸로 저는 이해하고 있는데, 근데 재밌게 또 저는 상담할 때 이 오온의 범주가 참 좋은 것 같아요. 세곤이라 했을 때는 어떻게 보면 우리 몸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상담 장면에서 일단 내담자 딱 보면은 그 사람 몸을 만나죠. 몸을 만나면 그 사람의 어떤 표정이라든가 안색이라든가 또는 상담할 때 그 사람의 태도라든가 몸의 경직 정도라든가 이런 것 어떤 세곤을 통해서 내담자의 어떤 그 내면 세계, 정신 세계를 많이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죠. 그런 차원에서 이제 세곤의 어떤 불교 상담적인 접근이 좀 가능하다고 보고요. 또 하나 이제 수온 같은 경우는 사실 교학적으로 따지면 수라는 것은 1차적인 감각적인 느낌이 되겠죠. 거기서 이제 발전해서 어떤 감정이라든가 기분이라든가 정서 이런 거는 제가 이해하는 그 교학 분상에서는 감정, 정서 이런 거는 그 행운에 배제되겠습니다만은 이걸 한 묶으로 묶어서 어떤 느낌, 감정, 정서, 기분 요걸 한 범주로 이렇게 내담자를 보면은 그 내담자의 그 내면이 많이 잘 이해되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상온이죠. 상온은 제가 이해하는 분상에서는 우리가 대상을 봤을 때 그것이 대상이 내 의식세계에 다시 그 재현되는 그 이미지죠. 그 상이죠. 그 리프레젠테이션 이라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좀 더 발전되면은 어떤 언어적인 어떤 생각, 의견, 뭐 신념 또는 사상, 철학까지 이렇게 행운에 해당되는 그것까지도 한 범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내담자를 볼 때 저 사람이 지금 어떻게 세상을 지각하고 있는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어떤 그 신념들을 가지고 있는가, 어떤 사상들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걸 보면은 내담자의
이 내면이 많이 이해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행운은 교학적으로 보면은 수와 상을 제외한 모든 그 심소가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초기 불교에서는 52개의 심소 중에서 수상을 제외한 50개의 심소를 다 배대합니다만은 그 중에서 두드러지는 것이 어떤 의도라든가 어떤 욕구라든가 뭐 기대라든가 충동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럼 내담자를 봤을 때 저 사람이 지금 어떠한 욕구가 있는데 어떠한 기대가 있는데 그것이 덜 채워져서 지금 괴로움을 받고 있는지 또는 저 사람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보면은 상대방에 대한 내면을 많이 이해할 수 있다고 봅니다. 뭐 시고는 그대로 알아차림, 뭐 이 정도로 본다면은 결국 우리가 내담자든 상담자의 자기의 내면이든 내담자의 내면이든 크게 세 범주로 그 마음의 현상들을 이해하고 접근하면 좋겠다라는 거죠. 느낌, 감정 이 범주, 생각, 지각, 신념 범주, 그 다음에 욕구, 기대, 의도 이 범주. 요 세 가지를 가지고 결국 대한다면은 상담자도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있고 내담자도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온 간의 교류를 하면서 내담자가 자기의 오온을 좀 더 잘 이해하도록 도와주면서 상담자도 자기의 어떤 그런 그 성장을 취한다 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좀 이렇게 현상적이고 분석적으로 접근한 다음에 반드시 회개해야 될 것은 오온 차원에만 머물 것이 아니라 오온 개공이라는 입장, 오온 무아이라는 입장에까지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지 또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또 오온 무아, 오온 개공 이런 입장에서 얘기해야만이 불교적인 상담의 특색이 산다고 봅니다. 또 여러 가지 논의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열애장이라든가 불성 뭐 이런 얘기도 제가 볼 때는 자기 자신에 대한 굉장히 긍정적인 어떤 그 의식 구조로서 저는 굉장히 건장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시 말해서 오원 차원에서 어떤 분석적인 접근과 플러스 어떤 무아, 공, 열애장, 불성 차원에서 어떤 그런 직관적인 접근이 동시에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고요. 이러한 어떤 그 인간관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그 다음에 이제 병인론인데요. 병인론에 가서 과연 인간이 왜 이렇게 괴로움을 경험하고 있는가라고 했을 때 부처님은 사고 팔고로 정리하셨죠. 사고는 사실 생명체가 태어난 이상 불가피한 괴로움입니다. 생로병사. 이거는 우리가 수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그 이후에 어떤 네 가지 괴로움들, 애별리구라든가 원정해구라든가 구부득구라든가 오음승구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가 불필요한 어떤 괴로움들을 만들어내는 부분들이죠. 그런 거로 봤을 때 저는 가장 좋은 것은 이제 12연기의 그 유전문적인 이해와 환멸론적인 이제 실천이라고 보는데요. 12연기 중에서도 촉수애치유가 저는 굉장히 상담 장면에서 중요하다고 봅니다. 촉이라는 것은 여러분도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어떤 사람이 대상을 만나면은 거기서 의식이 생기는 거죠. 전문용어로 하면은 육견을 만나면 육식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게 생기면 이제 촉이 생기는 거고, 촉이 생기면 수는 자동적으로 생기는 거죠. 느낌은 자동적으로 생기는 거죠. 촉이 생기고 수가 생기는데 이 수가 이제 고수, 낙수, 불고, 불낙수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근데 고수가 생기면 인간은 본능적으로 저항하게 되고 회피하려고 싫어하게 되죠.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진심이죠. 그리고 낙수가 생기면 그거를 더 체험하려고 그러고 막 이렇게 집착하는 경향이 생기죠. 이것이 탐심이고요. 불고 불낙수가 생기면 무관심하게 되죠. 이게 치심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마다 어떤 그 매 순간 경험하는 수에 관심을 가졌을 때 내 마음을 정확하게 볼 수가 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지금 내가 대상을 접했을 때 이 수가 생기는 것은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어떤 삶의 경향성이죠. 지금 내가 살아온 삶의 경향성이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 내가 지어온 신구의 삼업이겠죠. 내가 신구의 삼업을 어떻게 지었냐는 내용에 따라서 지금 대상에 대해서 내가 어떤 반응을 하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촉에서 수가 생긴 다음에 수 다음에 애로 가지 않습니까? 애 증으로 가는데 여기를 우리가 잘 관찰하면은 수는 발생하되 삼수, 고락산은 발생하되 그 다음에 애증으로 자동적으로 가는 것을 우리가 방지할 수가 있죠. 여기서 한번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애증은 생겼다 하더라도 거기서 또 한 발짝 더 나가서 취가 있죠. 집착하는 거. 집착하는 데까지 가는 것은 또 우리가 의식적으로 스톱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각자 살아온 어떤 삶의 경향성이 이것이 자동적으로 이것이 만약에 그 바람직한 방향, 다시 말해서 나의 행복을 정장시키고 나의 지혜를 정장시키고 나의 자비를 정장시키는 방향으로 간다면은 그거는 자동적으로 되도록 권장해야 되겠죠. 문제는 불선한 쪽으로 나의 행복이라든가 나의 성장이라든가 이런 쪽에 가는데 도움이 안 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을 우리가 자동적으로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차리고 멈추고 홀딩하고 그것을 견딜 수 있고 또는 새로운 어떤 업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게 중요하다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촉수, 애치유 요거를 잘 관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다시 말해서 지금 각자가 어떤 대상을 접했을 때 발생하는 고락사 삼수는 첫 번째 화살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첫 번째 화살은 우리가 생명인 한 불가피하죠. 문제는 그 첫 번째 화살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문제죠. 그래서 두 번째 화살, 세 번째 화살을 우리가 무심코 달리고 있을 때 그거를 우리가 홀딩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기 포교 원장님께서 이게 우리 주제 강의할 때 자살에 대해서 꼭 응답을 좀 했으면 좋겠다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결국은 자살이라는 건 뭡니까? 내가 생각했을 때 사는 것보다는 죽는 게 낫다는 생각 때문에 자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만약에 해가지고 이고 등록할 수 있다 그러면 뭐 자살 권장할 만하죠. 근데 그렇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거에 의하면은 죽어도 어떻게 되죠? 재수강이죠. 재수강.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는 수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살하는 것은 도움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죽는 게 사는 것보다 낫다는 것은 자기 그때의 어떤 착각이고 강상이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이제 병인으로 봤을 때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어떤 평소 생각하는 어떤 생각들이 너무나 우리 익숙하기 때문에 이것이 너무나 맞는 걸로 생각하죠. 그러니까 생각은 생각일 뿐이라고 생각 안 하고 생각은 사실이라고 착각하고 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 저도 마찬가지고 내담도 마찬가지고 생각과 사실을 구분하는 정도만 돼도 많은 어떤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실체 사고에서 벗어나고 또 우리가 임의대로 어떤 부여한 가치에 의한 우열의 어떤 사고를 또 벗어나서 우열에서 오는 자기 불만족 사고를 벗어난다면은 우리의 괴로움은 많이 줄어들 거라 생각을 하고요. 행복관 입장에서는 불교의 궁극적인 깨달음은 해탈, 열반, 깨달음, 견성성불 이런 게 되겠습니다만은 불교 상담 입장에서는 세간적인 행복을 튼튼히 한 다음에 출세간적 행복으로 가는 것을 권유한다 이런 얘기죠. 왜냐하면은 제가자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수행을 열심히 하시는 분도 많으십니다만은 그분들을 이렇게 관찰했을 때 어떤 분들은 정말 바람직하게 잘 간다 이렇게 제가 수긍이 되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그거 도피 아니야? 자기의 어떤 삶 속에서 과제는 외면하고 보기 싫어서 저런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드는 분들이 가끔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 봤을 때 제가자 입장에서는 제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자기 삶 속에 주어지는 과제를 정면 돌파하면서 수행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불교 상담은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보고요. 치유론 차원에서 봤을 때 여기는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써먹을 수 있는 것들이 팔정도라든가 개정의 사막이라든가 오정신감이라든가 대승불교의 사무량심, 육바라밀, 사서법, 티베트 불교의 관상명상, 절명상, 선불교의 이입사행론이라든가 가나선 등등 여러 가지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것을 제가 볼 때는 연구자의 역량만큼 상담자의 역량만큼 소화해서 적용하고 활용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불교적인 어떤 근거에 의해서 저는 크게 세 가지로 이제 불교 상담을 접근합니다. 하나는 성찰이고, 두 번째는 소통이고, 세 번째는 명상입니다. 성찰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의 어떤 삶에 어떤 일어나는 일들을 잘 살피는 거죠. 내면적으로 본다면 나의 오온을 잘 살피는 거죠. 내 오온이 서로 어떠한 역동을 일으키는지 그걸 잘 이해하는 것이고, 또 내가 외부 세계와 만났을 때, 다른 사람과 만났을 때 내가 어떤 역동을 일으키는지 이거를 잘 성찰하는 것이고, 만약에 나에게 괴로움이 있다 그러면 그 괴로움의 인가를 잘 살피는 거죠. 연기를 잘 살피는 거죠. 이러한 작업들이 상담을 통해서 또는 불교 상담 프로그램을 통해서 진행이 되고요. 또 하나 불교 상담에서 제가 강조하는 것은 소통입니다.
인간들이 경험하는 그 고통 중에서 자기 내면이 잘 소통이 안 돼서 생기는 괴로움도 있지만 왜 다른 사람과 소통이 잘 안 돼서 받는 고통들이 많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러한 그 소통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 서로의 자기 마음을 정확히 알고 잘 표현하고 상대방의 말을 했을 때 그걸 잘 듣고 정말 공감적으로 잘 이해하고 그거를 서로가 소통한다 그러면은 괴로움이 많이 줄 텐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소통 문제가 잘 안 돼서 많이 괴로워합니다.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고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불교 집안에서 보면은 우리가 어떤 이고등락하는 방법론들이 주로 혼자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불자들에게 좀 더 필요한 부분들이 이 소통 문제가 아닌가, 의사소통 문제가 아닌가 해서 저는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고, 그 다음에 명상, 이거는 너무나 우리 불교적인 장점이죠. 이러한 그 불교 상담을 통해서 결국은 제가 볼 때는 어떤 효과가 발생하냐면은 프로그램 참가자라든가 내담자들이 연기를 보는 힘이 커집니다. 인과를 보는 힘이 커지고 어떻게 하면 괴로움이 생기고 어떻게 하면 괴로움이 벗어난다는 그런 지혜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어떠한 삼업을 하는 것이 나의 성장, 지혜와 자비의 발달에 도움이 되느냐, 어떤 행동이 도움이 안 되느냐, 선, 불선을 선택할 수 있는 안목이 커지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그 연기를 보고 또 명상 수행을 하다 보면은 탈동일시가 됩니다. 내 안에서 일어난 마음 현상에 대해서 그것이 내가 아니고 또는 나의 전체가 아니고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하나의 현상으로 보는, 객관화하는 그런 동일시가 되고, 그러다 보면 자기 삶 속에서 일어나는 경험에 대해서 수용하는 힘이 커지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를 잘 이해하고 그 이고등락하는 삼업을 많이 닦음으로써 또는 자기의 본성이 어떤 열애장이다, 불성이다 라는 어떤 안목을 가지게 되면은 자존감과 자신감을 더 많이 가지게 되고요. 또 이런 자신감과 자존감이 생기다 보면은 과거에 아직 해결되지 않았던 일에 대해서 용서하는 마음이 생기고, 현재에 좀 불편한 삶이 있다 하더라도 이해하려는 마음이 생기고 사랑하는 마음이 커지고요. 미래에 대해서도 좀 힘들게 느껴지지만 희망을 놓지 않게 되는 그런 효과가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불교적으로 말한다면은 지혜와 자비 내지는 사무량심이 커짐으로써 이고등락하게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러한 어떤 불교 상담의 특징을 잠깐 살펴본다 그러면은, 불교 상담의 특징은 첫 번째, 무한 성장을 추구한다. 불교는 그야말로 범부에서 현자가 되고 성인, 불보살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이거는 평생에 걸쳐서 하는 어떤 무한 성장의 그런 특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불교는 처음부터 인간을 오원 내지는 그 심신, 색심으로 보기 때문에 심신 상관관적인 어떤 관점을 가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그 전인적인 치유가 가능하다. 그리고 어떤 그 불교의 어떤 불교 상담의 치유 목표는 탐진치의 소멸이기 때문에 이건 근원적인 어떤 치유를 지향한다. 서양에서의 어떤 그 심리 치료는 주로 어떤 정상에서 벗어난 어떤 정상을 치유해서 정상적인 범위에 들어오는 데 관심이 있다 그러면은 불교 상담은 오히려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지혜롭고 좀 더 자비로운 사람으로 발전하는 그러한 근원적인 치유 방법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저는 이제 불교 상담에 대해서 관심 갖는 것은 1차적으로는 제 삶에 주어진 과제를 어떻게 하면 좀 더 지혜롭고 자비롭게 해결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 일단 저에게 이익이 있고요. 자리 입장이죠. 그리고 이거 제 경험을 바탕으로 남에게 전달했을 때 그분들도 도움받는다면 이타적인 행위를 하는 거죠. 그야말로 불교 상담은 그야말로 보살의 길인 것 같아요. 자리 이타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불교는 결국 뭐 이고등락 또 나가서는 요익중생의 입장인데, 요익중생할 수 있는 방편이 뭐 굉장히 많겠습니다만은 현대의 사회에서 불교와 상담을 접목한, 어떻게 보면은 불교에 입각한 상담, 불교 상담은 자리이타, 이고등락, 요익중생하는데 굉장히 좋은 방편일 뿐만 아니라 불교를 포교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좋은 그런 방편이다 생각해서 저는 아주 신나게 공부하고 강의하고 프로그램하고 기회되는 대로 또 상담도 하고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까지 말씀드리는 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